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돼요. 분수의 나눗셈 상황을 이렇게 포함재 상황, 단위 비율 결정 상황, 곱셈의 역영산 상황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를 하고 그 포함재 상황 안에 동수누감 아까 전에 했던 게 들어가고 배에 동수누감은 이렇게 빼나가는 거고 배는 그냥 그 반대겠죠? 몇 배? 그리고 포함재 상황에서 비 또는 측정 단위 세분 방법이라고 해서 측정 단위 세분 방법이 뭐냐면 왜 3분의 2m의 노끈을 5분의 1m씩 자르면 몇 도막이 될까? 근데 이거를 미터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 애들이 좀 더 계산하기 쉬운 자연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도입을 하는 방법, 이게 포함재 상황에 해당이 된다고 봤고, 그리고 이제 단위 비율 결정 상황으로 또 두 가지 경우, 번분수를 이용하는 방법, 줄이고 늘리기 방법, 그리고 곱셈의 역영산 상황을 수직선, 직사각형 넓이 이용, 퍼즐 이용, 유추 이용 방법으로 봤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저는 사실 단위 비율 결정 상황만 좀 더 열심히 봤었어요. 그래서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을 보면 번분수를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이 분수의 나눗셈 알고리즘을 쉽게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초등에서는 이 분수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초등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줄이고 늘리기 방법, 이게 바로 아까 전에 그 철근에 해당되는 문제겠죠. 철근 4분의 3m의 무게가 3분의 2라면 왜 이거 다시 체등분을 하고 다시 4를 곱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보여지는 요 조그만하게 분수의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방식이죠. 이 줄이고 늘리기 방법의 장점은 문제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단위 비율을 결정하는 상황 자체가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인식하기 쉽지가 않았고, 이걸 비율로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걸 비와 비례식의 문제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머지 곱셈의 역연산 상황의 논문이었는데 이건 제가 아무리 읽어도 저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걸 그냥 놔뒀고요. 이 곱셈의 역연산 상황에서 수직선 이용하는 상황이 지금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하는 상황인데 이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하는 상황이 1호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 1차부터 총 통틀어 봤을 때 1호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대대로 포함재와 측정 단위 세분 방법을 이용해서 분수의 나눗셈을 많이 가르쳐 왔었는데 1호 교육과정에서 그 역연산도 처음으로 이용하고 직사각형 넓이도 굉장히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비율 결정 문제도 1호에서 처음 나오게 돼요. 1호에서 굉장히 많은 방법을 시도해서 분수의 나눗셈을 도입을 했거든요. 먼저 네, 근데 이 단위 비율 결정 문제라는 게 좀 뭔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비율 결정을 하면서 이중 수직선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 이중 수직선을 이해하는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먼저 공부 5학년 2학기 보시면 재수가 자연수일 경우에 자연수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등분제 상황을 이용해서 곱셈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게 되거든요. 이렇게 3은 4의 몇 분의 몇입니까? 3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수로 바로 2차 시만에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공부 5학년 2학기고 이게 1호에 가면 6학년 1학기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차시를 세분화해서 다루게 됩니다. 일단 공부 과정부터 먼저 보시면 이게 5학년 2학기였고 6학년 1학기로 넘어가면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를 하면서 포함재 상황이죠.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를 포함재를 이용해서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의 분모와 같은 것을 보였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분수가 같은 진분수끼리 나눗셈을 하면서 여기서 바로 알고리즘이 도출이 되죠. 빨간색 네모 박스 부분에서. 네.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호 교육과정으로 넘어오시면 아까 전에 5학년 2학기에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면서 나누기를 바로 분수 이렇게 분모로 보내면서 분수의 곱하기로 이렇게 알고리즘 형식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의 꼴로 아직 바꾸고 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 차시에서도 여기서는 등문제인데 또 특이한 게 등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여기서는 5 나누기 4라는 문제를 여기서는 5개를 일단 한 장씩 나눠주고 나머지 한 장을 넷이서 나누고 여기서는 5개를 각각 다 4등분을 해서 이렇게 다 합치면 4분의 1이 모두 몇 개일까? 하면서 이렇게 답을 분수로 표현하긴 하는데 이 다음 차시에 가서야 이렇게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분수 나누기 자연수 하고 이제 6학년 2학 이게 아까 전에까지 말이 너무 꼬이네. 아까 전에까지가 공부에서는 5학년 2학기 때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6학년 2학기 1호 6학년 2학기는 공부의 6학년 1학기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6학년 2학기로 옮겨오면서 분수 첫 차시, 둘째 차시 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하면서 전혀 알고리즘 도출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고 아까 전에는 공부에서는 통분 상황을 하면서 바로 분수의 나눗셈 알고리즘 도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통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고리즘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단위 비율 상황이 나오는데 단위 비율 상황이 두 차시가 나와요. 두 차시 앞차시에서는 알고리즘 형식화 없고 뒷차시에서만 알고리즘 형식화가 나오는데 먼저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하면서 그 조개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단위 비율 상황을 도입을 하고 두 번째 해서 이렇게 단위 비율을 이용해서 이제 분수 나눗셈을 하는데 제가 조금 잘 모르겠던 부분이 이 부분 있잖아요. 먼저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를 하는데 조개 5분의 4kg을 통에 담아보니까 통에 3분의 2가 채워졌어요. 그럼 그걸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알아보자는 게 이제 이 상황인데 먼저 통에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조개의 무게는 당연히 이걸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5분의 4를 이게 3분의 2만큼 채워졌으니까 여기 5분의 2. 그럼 이제 여기에 5분의 2가 나왔잖아요. 그럼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조개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3배를 하면 이제 한 통을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부분 있잖아요. 5분의 4 곱하기 몇 분의 1인가? 이거 아이들이 과연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알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점프되는 게 있지 않나? 이게 과연 단위 비율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곱셈의 역연산으로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걸로도 분수의 나눗셈을 해보죠. 그래서 1호 교육과정은 좀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경우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도 보세요. 이게 1호 교육과정인데 여기서 대분수의 나눗셈은 이렇게 굉장히 그냥 활동 하나 정도로 다루는데 이거는 공구거든요. 공구 같은 경우는 대분수의 나눗셈이 또 한 차시로 들어가요. 1호는 방법을 좀 분수의 나눗셈을
도입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화했다고 본다면 뭔가 드릴 형식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 네. 저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저 이걸 하면서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